네, 그럼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여태까지 다양한 기능을 활용해서 노드를 정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는데, 정리하는 방법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단지 연산으로만 처리하고 싶을 때는 매스 익스프레션이라는 노드를 종종 사용하곤 해요. 먼저 이건 조금 취향이 좀 갈리는 것 같은데, 저는 좀 잘 사용하지 않는 노드예요. 그래도 알고 계셔야지 추후 누군가가 이 노드를 사용했을 때 이게 무슨 노드인지 알 수 있어요. 우선 저희 빈 공간에 우클릭을 하고 매스 익스프레션이라고 검색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add mass expression이라고 나와요. 직역하면 수학 표현식인데요. 아마도 엑셀을 좀 사용하셨던 분들이라면 금방 익숙해지실 겁니다. 저희는 여태까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와 같은 연산자를 통해 어떠한 값을 얻어냈었는데요. 이 연산되는 값들이 길어지면 이것도 함수나 매크로로 처리하면 되지만 mass expression이라는 노드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간단하게 저희가 만들었던 노드를 처리해 볼게요. 저희가 만들었던 노드를 중복되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 먼저 a와 b를 곱하고 나서 그 결과값을 한 번 더 더하고 또 그 결과값에 1을 더하는 연산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3개의 노드가 활용되었는데요. 이걸 식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겠죠? 이 식을 그대로 입력해 주겠습니다. 매스 익스프레션을 클릭하고 저희 디테일 패널을 보면 이름 부분이 있고 표현식 부분이 있어요. 저희는 이 이름 부분에다가 적어주겠습니다. 이름 부분에다가 간단하게 적어주면 표현식이 자동으로 소괄호, 중괄호, 대괄호가 생기면서 적용이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A, B, C, D 이렇게 적었잖아요. 그게 핀으로 생기면서 노드 이름에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마우스를 가져다 대면 이 안쪽에 노드들이 어떻게 연산되고 있는지 썸네일로도 보여주고 있고요. 더블 클릭하면 그 내용이 서브 그래프로 보여지게 됩니다. 깊게 들어가기 전에 매스 익스프레션이라는 노드는 에디터가 굉장히 자주 다운이 돼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프로젝트를 저장해주고 진행해주는 습관을 들여주실게요. 이게 왜 자주 다운이 되냐면 얘를 사용하는 데 있어 다운이 되는 게 아니라 얘가 다 만들어질 때까지 기다려줘야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저희가 이 그래프 노드의 이름을 통해서 표현식을 만들어줬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렇게 이름을 통해서 적어주긴 했지만 이 노드가 완전히 안쪽에서 곱하기나 더하기 같은 노드를 직접 만들어주고 세팅되는 데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그걸 조금 기다려준 다음에 활용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연산을 다 쓰고 나서 바로 열어주지 마시고요. 조금 기다렸다가 저장을 해주시고 열어주시는 습관을 좀 들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께는 안 보여드리고 있는데 저도 지금 강의를 찍으면서 몇 번 다운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맥스 익스프레션 사용할 때는 만들기 전에도 한번 저장해주고 만들고 나서도 저장하고 여는 습관을 들여주시기 바랄게요. 다음으로 저희 방금 만들었던 이 노드를 이쪽에 연결해 볼게요. 이쪽으로 A랑 B랑 곱해주고요. 필요 없어지죠. 그 다음에 C를 더해주죠. C를 더해주고 얘도 필요가 없어지고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1을 더해주고 연결을 해주겠습니다. 물론 이쪽에는 1을 더해주고 연결하면 안 되는데 일단 이 표현식을 사용하는 방법을 중점을 두고 조금 이따가 정리를 해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맥스 익스펜션 노드를 사용하려면 몇 가지 약속을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이 식으로 맥스 익스프레션을 적용해 줄게요. 항상 만들어주고 저장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식이 긴 것 같은데 입력 부분이 두 군데 뿐이에요. 더블 클릭해서 서브 그래프를 열어주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수학 표현식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약속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약속은 숫자를 직접 입력해서 연산할 경우 해당 값이 자동으로 입력되어서 적용이 됩니다. 맨 처음에 3이랑 x랑 더한다고 했기 때문에 더하기 부분에 자동으로 3이 들어가 있어요. 이 해당 식에 고정된 값을 넣고 싶다면 전에 만들었던 g라고 쓰고 1을 추가할 필요 없이 그냥 식 자체에 숫자를 넣어서 처리하면 이렇게 처리가 돼요. 두 번째 약속입니다. 두 번째 약속은
식의 숫자가 아닌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값을 입력할 때 만약 변수에 해당 내용이 있으면 변수를 가져와서 적용을 합니다.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변수에는 이 이름을 가지고 있는 변수가 없기 때문에 이쪽 아래에 새로 핀이 생성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변수를 한 개 더 만들어주고요. 한글로 변수 이렇게 해주고 플로트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컴파일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 수학 표현식 맨 끝에 더하기 변수라고 한글로 적어볼게요. 그러면 핀이 한 개 더 생기는 게 아니라 더블 클릭해서 보면 그럼 이쪽에 자동으로 해당 변수를 get으로 가져와서 더해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즉, 이 표현식에 숫자로 시작하지 않는 어떠한 값이 들어왔을 때 이 이름이 내가 가지고 있는 변수에도 동일한 게 있다면 get으로 가져와서 처리를 해준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무 변수나 다 가져와 주는 게 아니라 알파벳이나 한글로 시작하는 변수만 가져와 준다는 겁니다. 변수 1, 변수 2, 변수 3 이러한 변수들은 가져와지는데 숫자로 시작하는 1변수, 2변수, 3변수 이렇게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1변수라고 해서 한번 가져와 볼게요. 이쪽에 1변수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에러가 나고 있죠. 다음은 세 번째 약속입니다. 알파벳 이름 뒤에 여는 괄호가 있으면 함수 노드로 바뀌어요. 제가 이 식에 넣었던 사인과 랜덤 뒤에는 열어주는 괄호가 있습니다. 알파벳만 사용하게 될 경우 해당 입력 핀으로 만들어지게 되는데 여는 괄호가 있으면 사인, 코사인, 랜덤 플로트와 같은 함수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비슷하게 한 번 더 만들어 보면 여기에 3 더하기 이곳에 3 더하기 랜덤 이렇게 적었을 때 랜덤이라는 변수가 나오는데 얘를 이렇게 열고 닫는 괄호로 만들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열어서 보면 이런 식으로 랜덤 플로트가 자동으로 더해져서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는 곱하기, 나누기, 더하기, 빼기는 함수로 바뀌게 되고요. 수학 시간에 배우셨던 것처럼 괄호 안에 있는 표현식이 먼저 처리가 됩니다. 이 약속들을 정리하고 좀 풀어서 제가 화면에 보여드릴게요. 먼저 변수입니다. 변수 이름에 숫자가 있을 수는 있지만 숫자로 시작해서는 안 되고요. 변수 이름에 숨겨진 블루포인트 변수 이름과 같을 수는 없습니다. 또한 띄어쓰기가 있을 경우 처리가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띄어쓰기가 있는 변수를 사용하지 말아주세요. 또한 한국어로 된 변수는 조금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운이 좀 잘 되는 것 같아요. 영어에서는 대소문자로 구분해서 띄어쓰기가 자동으로 처리가 되는데 한국어는 대소문자 개념이 없어서 띄어쓰기를 직접 해줘야 됩니다. 제 변수들도 보면 지금 다 띄어쓰기가 되어 있는데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었지만 얼리얼에서는 한국어 사용을 하지 말아달라고 가급적이면 자제해달라고 했었는데요. 패키징도 그렇고 이런 노드 사용도 그렇고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강의 특성상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국어를 사용하는 거지 사실 점점 한국어 빈도수도 줄이고 있었어요. 변수도 보시면 한국어랑 영어를 언제부턴가 섞어 쓰고 있고 또 영어의 빈도가 더 많아졌죠. 그래서 한 번쯤은 한국어로 언급했던 변수들을 모두 영어로 바꾸고 사용하고 있었는데 눈치를 좀 채셨나요? 어쨌든 다음으로 보겠습니다. 다음은 연산자 우산순위입니다. 괄호에 있는 값을 가장 먼저 처리하고 팩토리얼, 지수, 곱하기와 나누기, 더하기와 빼기 이 순서로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사용 가능한 블루포인트 함수입니다. 코딩된 함수 라이브러리에 있는 블루포인트 퓨어 함수는 모두 사용이 가능해요. 삼각함수에 사용되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라던가 제한 함수에 있는 최소, 최대, 클램프 등 해당 내용은 사진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기본 구조체 유형인데요. 수학에서도 꽤나 자주 사용하는 기본적인 구조체가 몇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사용하셨던 벡터, 로테이션, 트랜스폼 같은 유형을 만들거나 관련 연산을 쉽게 사용할 수 있어요. 실제로 해당 노드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벡터, 로테이터, 트랜스폼도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몇몇 함수는 별명으로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벡터를 VEC나 VECT 이렇게 써도 가능해요. 자, 이것도 조금 정리해서 적어 놓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지원, 미지원 연산자인데요. 좌측에 보이는 연산자는 모두 지원이 되고 있고요. 논리 연산자와 비교 연산자를 결합해서 복잡한 수식도 만들 수 있어요. 우측에 보이는 연산자 같은 경우는 현재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코딩을 조금이라도 배우셨던 분들은 대부분 이게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금방 아실 거예요. 네, 이렇게 노드를 정리하다가 매스 익스프레션, 수학 표현식까지 배우게 되었습니다. 수학 표현식 노드를 보면 이전 강의에서 배웠던 노드 접기, 즉 접힌 그래프와 굉장히 유사하게 생겼는데요. 좌측, 저희 함수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 함수 쪽에 보면은 컨스트럭션 스크립트 이 부분을 열면 저희가 방금 만들었던 매스 익스프레션이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을 우클릭해서 노드 접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좌측에 이렇게 접힌 그래프가 보이게 되는데요. 둘 다 이렇게 정리가 되고 해당 노드를 복제를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늘어나는 것도 동일한데 차이점은 그냥 이름에다가 표현식을 작성하면 해당 식으로 노드를 만들어주냐 그렇지 않냐 이러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표현식을 손쉽게 머릿속으로 이렇게 계산해서 바로바로 작성하실 수 있는 분들은 이 매스 익스프레션을 사용하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계산이 그렇게 빠르지 않아갖고 일렬로 나열하는 식보다 이렇게 열어서 직접 하나씩 배치하고 접어주는 방식이 조금 더 편해서 저는 이 매스 익스프레션을 사용하지 않고 대부분 만들어 놓고 좀 접어주는 편이긴 합니다. 노드를 만들고 연결하고 접어주는 것보다 매스 익스프레션에 직접 해당 표현식을 빠르게 타이핑 쳐서 적는 게 편하신 분들은 이거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저희가 직접 만들었던 이 부분을 매스 익스프레션을 활용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원래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볼게요. 일단 이 늘린 메시 길이랑 현재 스플라인 거리 같은 경우는 여기서 뭐 다른 걸 더 추가하고 그런 게 없죠. 그래서 함께 처리해 줄 건데 지금 한국어로 써 있고 띄어쓰기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할 확률이 커요. 그래서 얘네들도 이름을 영어로 바꿔줄게요. 이름을 stretched mesh length라고 해줄게요. 그리고 현재 스플라인 거리는 current spline distance라고 해줄게요. 딱 이 부분을 매스 익스프레션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거 하나 저장을 해주시고요. A랑 stretched mesh length 변수를 곱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곳에 current spline distance 변수를 더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1을 더해줄게요. 굉장히 간결해졌죠? 얘를 지워주고요. 연결해주고 연결해주겠습니다. 그럼 사실 여기에다가 1을 빼고 더해줘야 되는 게 불편하지 않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냥 연결해줘도 크게 상관없어요. 이 부분에 1을 더했냐 안 더했냐에 따라서 뭐 큰 차이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마지막에 1을 빼줘야겠죠. 빼주고 얘도 지워줄게요. 지금 여기가 플로트로 되어 있는데 얘를 인티저로 바꿔주겠습니다. 바꿔주고 더해줄게요. 얘도 따지고 보면 맨 앞에 그냥 1만 더해주면 되겠죠. 끊어주고 하면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저장하고 그러면 인덱스에서 1을 더한 다음에 그걸 곱하고 그다음에 더한 다음에 더하기. 네, 이렇게 깔끔하게 노드를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노드를 정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었는데 어떤 게 좋다, 나쁘다 이런 건 전혀 없고요. 가장 중요한 건 상황에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크게 비용의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편하게 사용하시는 것을 주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매스 익스프레션 강의를 마치고요. 다음 강의에서는 저희가 만들었던 스플라인을 조금 더 심도 있게 배워볼 예정이에요. 아마도 광활한 맵에서 스플라인을 사용하게 될 경우가 있을 텐데요. 예를 들어서 수많은 메쉬가 배치가 되어 있다거나 랜드스케이프가 깔려있는 곳에 스플라인을 활용하게 될 경우 해당 스플라인 포인트들을 일일이 수정하기란 정말 쉽지 않을 거예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스태틱 메시나 랜드스케이프의 높이에 따라 스플라인을 자동으로 조절하고 싶을 경우가 있을 텐데요. 이 방법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 뵐게요. 지금까지 미스터 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